그래서 네 거를 하나하나 만들면서 갔으면 좋겠어. 그러면 네가 시간이 갈수록 꽤 잘하는 사람이 되어갈 것 같아. 혹시 어머님 궁금한 거 있으세요? 이게 저는 개념을 이제 어저께도 이제 설명해 주셨지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를 좀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6학년 때 그렇게 써준 것도 있었고 그걸 자기가 하길 바라는데 이게 하기가 싫잖아요. 네. 공부는 하기 싫은 게 기본값이니까. 근데 하려는 마음을 안 먹는 것 같아요. 시작도 안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뒤에서 보고 있는데 그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을 안 먹으니까 뭐 공부를 해봤어야지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건데 안 하면서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자기가 깨치. 가만있어 봐. 너 큰아들이야? 네. 동생이 있어? 네. 몇 살이야? 몇 학년이야? 6학년. 동생이 6학년이고 너 중1이야? 동생이. 그럼 네 동생하고 막 다투는 때도 있냐? 네. 그럼 너가 이기냐? 너가 지냐? 제가 이거요. 그냥 막 그럼 때리면 안 되지, 그지? 그럼 너가 동생의 모범이 되긴 하는 것 같아? 동생 입장에서 나 우리 형 참 멋있는데? 형처럼 하고 싶은데? 뭐 이런 사람이 아니면 우리 형 별로고 뭐 이런 거야 어떤 거야 생각해보면 한 중간. 중간? 그럼 너가 좀 너 스스로 볼 때 나 그래도 좀 멋있는 면도 있어 뭐 이런 게 있어? 이런 것만큼은 내가 내 남들한테 나 이런 건 좀 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다. 있다. 한번 그 하나만 딱 꼽아서 말해줄 수 있니? 축구. 축구를 꽤 잘한다. 너 혹시 집에서 설거지 해본 적 있냐? 네. 잘해? 아니요. 잘 못하는 이유가 뭘까? 많이 안 해봐서. 그럼 하고 싶지 않아? 하고 싶진 않죠. 설거지 하고 싶은 사람은 세상에 별로 없겠지. 다만 엄마를 돕는다. 그래서 내가 좀 할 수도 있다. 이 생각은 해? 그럼 일주일에 한 2번은 네가 설거지를 하려면 할 수 있니? 네. 진짜? 참고로 선생님은 너보다 훨씬 순진한 사람이라서 누가 약속을 하잖아. 그걸 믿어버려. 그럼 이게 참 무서운 거거든. 믿었는데 배신을 당했어. 그럼 어떤 감정이 생겨나지? 분노의 감정이 생기겠지. 그러니까 이걸 잘 참는 사람도 있겠고 못 참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분노를 못 참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 난리가 있지. 너가 지금 2번 정도는 할 용의가 있다니까 선생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엄마도 믿었을 거야. 자, 봐봐. 이제부터는 조금 전 우리는 그 활용 문제를 어떻게 풀면 좋은가를 얘기했잖아. 그치? 그리고 그 길은 일러줬어요. 그 다음에 3번 반복해서 푸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도 해줬어요. 자, 문제는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를 너한테 해주면 대체로 너가 공부하는 방법은 다 내가 일러주는 것 같아. 자, 너는 EBS 강의를 본댔잖아. 그럼 거기 선생님이 나와서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1배속으로 들어요? 1.2배속으로 들어요? 1.5배속으로 들어요? 1.0. 그냥 1.2. 1.5로 듣겠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이것도 내가 추천해 줘 볼게. 한번 1.5배속에 도전을 해보세요. 뭐 이건 해보다가 너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다시 조정하면 되니까. 수학에는 새롭게 등장하는 용어도 있고 새롭게 등장하는 공식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쭉 모아서 어떤 체계화 시켜 놓은 거를 우리는 보통 개념이라고 해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훨씬 더 개념은 복잡해져 가요. 이유는 예전에 배운 것들 전부를 계속 포함하면서 개념이 생겨나거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배웠던 대부분의 얘기를 중학교 1학년 때 다시 다 정리한다는 거야. 그럼 이게 어딘가에 나만의 정리 노트라는 게 있으면 안 까먹을 거거든. 근데 이게 없잖아. 그러면 군데 흐릿하게 기억날까 말까 하는 것들이 섞인 채로 있게 돼. 그럼 이걸 가지고 문제 풀이로 들어가게 되거든. 쉬운 문제를 풀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왜냐, 쉬운 문제라는 것은 지금 막 배운 내용을 가지고 질문이 던져지는 거니까. 심화 문제라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뭐 별표 3개짜리 뭐 이렇게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을 가면 언제나 이곳에는 막 배운 내용 중에는 어려운 게 없어요. 옛날 배웠던 어떤 내용을 쓱 가져와서 결합시켜 놓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걸 의식하지 못한 애는 문제를 보다가 뭐지?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24라는 숫자가 있어요. 자, 24의 약수가 몇 개인지를 한번 찾아보세요라는 1분짜리 퀴즈가 있다 쳐보자. 도전. 지금 해요? 그거 해보라는 거지. 8개. 8개. 8개인 이유를 얘기해 줄래? 그 24를 소인수분해하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어서 여기서 지수에 1씩 더하면 4 곱하기 2 해서 8. 좋아. 훌륭해. 24와 16의 최대 공약수는 무엇일까요? 이분의 4? 아니 2분의 4 2의 제곱 2의 4제곱 2의 4제곱이면 얼마지? 16. 24와 16의 최대 공약수는 16이다라고 지금 네가 말을 한 거야. 그럼 최대 공약수가 뭘까요? 공약수 중에 가장 큰 거. 그러면 네 주장에 따르면 16은 16의 약수이기도 하고 24의 약수이기도 하다고 주장하는 거잖아. 그럼 24를 16으로 나누면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냐? 아니요. 아니지. 당장 이상하지. 그러니까 네가 16이라고 말한 건 틀렸단 말이지. 얼마야? 이건 38이 24고 28, 16이기 때문에 최동의 수는 8이어야 되겠지. 자, 지금 뭘 너랑 해본 거냐면 너는 그래도 꽤 수학을 잘할 수도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너 머리 안에는 너 머리뿐만이 아니고 심지어 선생님 머리도 그렇고 모든 인간의 머리는 한계가 있어. 저장 공간에 한계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많은 어떤 글이 막 진행되다가 이런 거를 해결해야 될 중간에 불쑥 저 문제가 나타나는 거야. 심한 문제들에 가보면. 그런데 최대 공약수가 뜻이 애매모호해져 버리면 벌써 삐그덕거렸잖아. 그럼 이 다음부터 하는 모든 풀이는 잘못된 걸 기준으로 풀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다 틀려가야지.
이해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 있는 모든 노력은 결국 배신당하는 노력일 거 아니야. 이런 일들이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과정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점 많아져 간다는 거야. 뒤쪽 학년으로 가면 앞의 학년에서 배운 여러 내용들이 뒤에 가면 상식으로 너 아냐? 라고 묻게 된다는 거지. 그럼 진짜 상식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다음 학년에 가도 그걸 잘 할 수 있겠지. 근데 이 상식이 애매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이 사람은 거기 가면 이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뭐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너 옛날 거 아냐? 라고 계속 묻는데 옛날 거 자체가 잘 몰라. 그럼 계속 틀릴 거거든. 어떤 문제를 틀리냐면 중간 난이도, 어려운 난이도 문제들이 계속 틀리는 거야. 그럼 대충 점수가 몇 점 정도 나올 것 같아? 이런 친구면. 응용 문제, 활용 문제, 심화 문제는 다 틀리는 거야. 그럼 대체로 5, 60점 정도의 점수대에서 계속 헤매게 되는 친구들은 다 이런 친구래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나의 이걸 뭐 이렇게 해보자. 저축 통장이라고 내가 비유적으로 한번 말해볼게. 저축 통장. 그러니까 너만의 통장이 있는 거야. 이 통장에다가 중학교 1학년 거,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을 차곡차곡 쌓는 것과 같아. 이게 너 재산이라고. 이렇게 축적되어서 내 재산이 된 사람은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딱 가잖아요. 이게 내 통장 안에 있기 때문에 소중하겠어, 안 소중하겠어? 그럼 언제든 꺼내서 이게 쓸 수 있단 말이야. 이런 게 흐릿하잖아. 그럼 거기 가서 나오는 그 활용 문제를 딱 만나잖아요. 그럼 조금만 길어지면 그냥 다 포기해버려. 그런 순간에 중위권, 하위권이 돼버려. 그럼 수학은 진짜로 하기 싫어져 버려. 그 순간에 그 사람을 수포자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조금의 자질들을 내가 봤거든.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너 머릿속에 어느 정도는 잘 정리되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어떤 상황이 딱 오면 확 사라져버릴 때가 있거든. 그럴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내용들을 요약해서 나의 개념 노트를 만들기를 선생님은 강력하게 나한테 권해. 그리고 그걸 만들 때 내가 보니까 너희 엄마가 그런 거는 꽤 잘하시는 분이야. 너희 엄마한테 감수를 받아. 엄마 나 이거 만들어 봤는데 엄마 이거 한번 읽어봐. 엄마 이해 잘 가요? 그래서 엄마가 딱 보게 그거 괜찮은 것 같은데 하면 통과. 엄마가 보시기 그거 좀 뭔가 이 부분 좀 이상한 것 같은데 하면 내가 딱 생각해보고 이건 조금 내가 고쳐야 되나? 다시 생각해볼 때 안 고쳐도 될 것 같은데? 응? 엄마는 수학을 잘 못하는가 보다. 난 좀 수학을 잘하니까 나 여기까지만 할래. 그래서 네 거를 하나하나 만들면서 갔으면 좋겠어. 그러면 네가 시간이 갈수록 꽤 잘하는 사람이 되어갈 것 같아. 됐냐? 이제 일단 엄마가 본 너의 모습 중에 너가 더 잘 갈 수 있는 방법을 여쭤보신 거고 내가 지금 너한테 그걸 말해본 거야. 다시 강의를 조금 더 빨리 볼 생각을 해. 그러니까 뾰로로로로 뭐 이런 느낌이 좀 목소리가 빨라져 가잖아. 그걸 쭉 들어. 그러면서 딱 멈춰놓고 너가 한번 정리해보는 거야. 저 선생님이 말한 내용을 내가 정리해보겠다. 아까 너가 읽었을 때 선생님이 여기 막 요약해봤잖아. 그런 느낌으로. 됐어?
일단 내가 전한 건 딱 두 개밖에 없어. 노트를 만들어서 네 저축 통장을 불려가듯이 가는 게 좋다. 멀리 갈수록 그게 힘을 점점점 발휘할 것이다. 두 번째는 정해놓고 가라. 부수적으로 너랑 엄마의 역할은 너는 주인공이고 주연 배우고 너 옆에 매니저가 계신 거야. 좋은 배우는 매니저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인 거야. 가끔 매니저한테 찐따를 주기도 하지만 주인공은 너인 거고. 그래서 너랑 엄마 사이에서 벌어지는 어떤 말다툼 같은 이런 현상은 내가 보기에 상당수는 너 때문에 생겨날 가능성이 있어. 그치? 네. 엄마 때문에 벌어지는 싸움은 많지 않잖아요. 네. 됐냐? 자, 여기까지 해서. 그럼 오늘 이 정도 할까요? 네. 나 집에 가면서 엄마 칭찬해 주기로 했어. 자, 화이팅.